해리케인조차도 2를 안 주고 1.5를 줬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케인이랑 공동 MVP인 셈입니다. 평점을 보면 그 정도로 높아요. 굉장히 호평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가 뛰면 빅매치 연속 무실점. 김민재가 없을 때는 약팀한테 3실점. 이게 김민재입니다. 레버쿠젠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후토크 및 현지 반응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소식을 주로 전해드리는 빡빡이 기자고요.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 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김민재 선수 소속팀 어떤 그 굿즈 시원하게 입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12일 새벽에 열린 경기고요.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에른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에른 공사 레버쿠젠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차전 3대0 승리에 이어서 2경기 5대0 무실점의 갓벽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라갑니다. 김민재 선수는 2경기 풀타임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김민재가 만나게 되는 8강 상대는 나폴리 시절에 많이 만나본 이탈리아의 강호 인테르 밀란입니다. 경기 내용부터 보면요. 원정에서 또 무실점을 하고 또 이제 확실한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에서 레버쿠젠의 한 수 일하는 걸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레버쿠젠은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그들의 에이스인 플로리안 비르치를 부상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3골차를 뒤집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론소는 좀 이렇게 냉정하게 3골차라고 해서 공격수를 막 밀어넣는 게 아니고 일단 경기 장악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들을 많이 넣고 최전방에 공격수 시크 하나 받고 경기 장악부터 시도를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막 난타전이 아니고 레버쿠젠이 차분하게 홈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꽤 위협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압박도 셌고 바이에른이 패스를 앞으로 전개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서로 빡빡한 경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좀 한 골이라도 나면은 흐름이 확 뒤집힐 수 있는 팽팽한 국면에서 그 한 골을 만들어낸 쪽은 바이에른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상대의 많은 공중볼 투입이나 술패스 투입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그리고 딱 2번의 기회에서 2골을 마무리했는데요. 애매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미히가 찬 공이 상대 문전으로 들어갈 때 김민재가 발을 댈 수 있었지만 케인이 먼저 달려들어서 낚아채는 어떤 그런 공격수다운 스트라이커다운 결정력 보여주면서 앞서갔고요. 속공 상황에서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마무리를 하면서 2대0이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벌어진 뒤에는 레버쿠젠 뒤가 좀 헐거워지니까 바이에른이 많은 역습을 했는데 한 번이 골대를 맞추고 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레버쿠젠 원정까지 잡아내면서 독일 땅 안에서만큼은 최강자다라는 지위를 바이에른이 회복해냅니다. 지난 시즌은 사실 포칼도 우승 못하고 분데스리가에서도 2위 아니고 3위로 밀리면서 독일 최강자라는 그런 면모가 많이 퇴색됐었는데 물론 유럽 정상에 오르는 게 이 팀의 최고 목표겠지만 최소한 독일 챔피언에는 복귀를 해야 체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차 목표를 분데스리가에서 잘 달성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또 한 번 더 만난 맞수 레버쿠젠을 또 잡아내면서 독일 내에서는 우리가 일장이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케인이 이번 경기 1차전 2골에 이어서 2차전 1골 1도움 기록하면서 레버쿠젠 상대로 두 경기에서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10골 2도움으로 빅매치에서 약한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선수가 챔스 한 시즌 10골을 넣은 거는 최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산 챔스 공격 포인트 50개에 도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데이비드 베컴의 52개에 이어서 잉글랜드인 2호 기록이라고 합니다. 베컴이 50개나 한 줄은 또 몰랐고 베컴 말고 아무도 없었던 줄도 또 몰랐네요. 해리케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강자 바이에른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도 리그에서는 좀 들쑥날쑥하고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챔스는 나름대로 순항하지 않았습니까? 챔스에서 19, 20 시즌부터 연속으로 6시즌째죠? 연속으로 이제 8강에 오른 팀은 유럽 전체에서 바이에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제 김민재에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까지 극적으로 리버풀을 잡고 8강에 올랐죠? 한국 선수 2명이 8강에 오르게 됐고요. 8강까지 온 이상 또 두 팀 모두 굉장한 강팀인 이상 어엿한 우승 후보 두 팀에 2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승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기둥을 바이 아레나 독일 레버쿠젠 땅에 재건축을 해냈다. 철기둥 분점을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독일 레버쿠젠 지역에 마침내 기둥을 꽂았습니다. 상대가 꽤 강하게 압박을 해왔고요. 이번에는 전문 스트라이커 시크를 기용했습니다. 그동안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만날 때 스트라이커 없이
비르치와 더불어서 발빠른 선수 한 명을 더 두면서 뭐 더블 가짜 9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흔들기 위주의 조합을 많이 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비르치도 없다 보니까 정통 스트라이커 시크를 최전방에 바꾸고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흐름이 수비한 입장에서는 좀 심플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시크 너만 막으면 된다라는 양상이었던 거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최종 수비가 잘 통하면 레버쿠젠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잘 걷어내고 잘 막아내는데 집중했던 김민재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신중한 수비를 해내는데 주력을 했고요. 그러다가도 가끔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 전반 31분 김민재가 하프라인까지 올라갑니다. 김민재가 직접 상대 수비한테 공을 빼앗아야만 수비가 아니죠. 미묘한 위치 선정으로 상대한테 압박을 딱 줘가지고 동료의 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협력 수비를 하고 유유히 돌아가는 이런 멋진 모습으로 본인의 스탯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수비 성공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위치 조정만으로 동료의 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괜찮은 팀 플레이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가끔 올라가거나 가끔 측면으로 나갈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공을 빼앗아 냈습니다. 레버쿠젠이 이날 시크가 막혔을 때 핵심 공격 루트는 프림퐁입니다. 원래 이제 윙백으로 주로 뛰던 선수지만 워낙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레버쿠젠에서는 윙어로도 많이 뛰고 있고 이 선수의 스피드, 후방을 파고드는 어떤 기세, 이게 레버쿠젠의 중요한 공격 루트인데 김민재가 프림퐁과 몇 번 대결을 했습니다. 상대 오른쪽 자원 프림퐁이 이제 파고들 때 김민재가 막아내는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진 배치되고 수비수 이토 유리키가 교체 투입된 뒤로는 레프트백이 좀 느리죠. 김민재가 히로키 대신에 프림퐁을 막는 모습이 조금 있었다. 그때마다 오차 없이 수비를 해냈다. 이런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스 38회 중에 32회를 성공시키면서 8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수비 행위가 15회인데 이게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1위입니다. 공탈치를 1번, 리커버리를 2번, 블로킹을 2번, 걷어내기 10번, 헤딩 클리어 7번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패스 횟수가 팀 내 2위예요. 키미에 이어서 팀 내 2위인 거 맨날 그런 것처럼 똑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건 패스 성공률이 좀 낮죠? 84%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유독 낮은 게 아닙니다. 키미히는 이날 놀랍게도 70%대 80 미만이었어요. 키미히가 뭐 95, 93 보통 이런 선수인데 80 미만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레버쿠젠이 압박을 정말 빡빡하게 했고 바이에른 측에서도 이거 억지로 공 돌리지 말자, 걷어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뻥뻥 지르거나 앞으로 그냥 뻥 차주는 공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84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패스 성공률이 이제 괜찮을 뿐 아니라 수비면에서도 공중볼 경합 횟수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공중볼 경합 승률을 보면 8회 중에 5회입니다. 그래서 성공 횟수 5회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상공격수 시크 3명이 다 5회예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공동 최다가 3명인데 수비수, 공격수 이 3명의 공중볼 다툼이 얼마나 경기 내내 치열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스탯입니다. AI 평점을 보면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토대로 세부 산출된 그런 평점이죠. 후스코어드가 김민재에게 7.81이 나왔고요. 대승을 거둔 만큼 선발 멤버들의 평점이 상당히 높은 경기인데요. 대승이라기보다는 이제 깔끔한 승리를 거뒀으니까 굉장히 높은 경기였는데 김민재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린 케인 그리고 데이비스 골대를 2번 마친 무시알라에 이어서 팀 내 4위, 경기에서도 4위입니다. 케인이 8.9, 쭉쭉해서 김민재가 7.8을 받았고요. 풋몹의 기준으로 보면 김민재는 7.6으로 후스코어드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서는 케인이 8.8로 1등이고 그 다음 데이비스, 무시알라, 우르비히에 이어서 김민재와 고레츠카가 나란히 이제 공동 5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키커의 기사를 제가 하나 퍼왔는데 문구를 좀 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키커 평점이 제가 영상 만든 시점까지 안 나왔는데 대신에 경기 리뷰에 김민재에 대한 호평에 가까운 게 있더라고요. 키커가 경기를 이제 리뷰하면서 이날 승리했을 뿐 아니라 팀이 점점 발전 중이고 빅매치를 잡는 능력,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빅매치에서 승리해내는 그런 저력이 생겼다. 이 점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우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우승 후보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강팀과의 어떤 칼끝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발끝 싸움, 칼끝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겼다라는 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으로 가는 길에 팀의 조직력과 선수들의 경기력 모두 성장 중이다.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그들이 실수 없이 중요한 경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커는 빅클럽 센터백, 바이에른 센터백의 기준은 아무튼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빌드업이고 뭐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수 한 번 하면 0.5점씩 팍팍 깎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조합, 이 키커가 상당히 불신하는 조합이죠. 다른 건 잘하더라도 아무튼 니네 실수하잖아. 이런 조합인데 이들이 실수 없이
좀 수비에 집중해야 되는 경기를 잘 넘겼다. 특히 1, 2차전 모두 무실점으로 넘겼다는 걸 드디어 고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니들 잘할 수 있구나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여러 매체의 평점 4개의 매체를 모아와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조금 발로 주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영향력이 큰 매체 빌트입니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2점을 줬습니다. 빅매치 승리했기 때문에 팀 내에 많은 선수가 2점을 받은 그런 경기에서 팀 내에선 보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 평점이에요. 물론 2점이면 이제 2등급이라는 뜻이고 대충 한 A 평점 정도 되는 상당히 좋은 평점입니다. 눈에 띄는 게 우파메카노의 1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랑 우파메카노 중에 누구 1을 주고 누구 2를 주느냐에서 우파가 1을 받았어요. 근데 빌트가 김민재보다도 우파한테 1을 준 게 더 의외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파한테 원래 짜거든요. 그래서 현지 팬들 반응이 야 드디어 빌트 니네들이 우파한테 1점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온라인에 끄덕끄덕하는 그런 짤 같은 걸 올리면서 인정받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AZ 아벤트 차이퉁은요 김민재 선수에게 2점 똑같이 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이 이번 경기는 전문 공격수 시크를 기용했고 그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다. 김민재는 더욱더 어려운 시험에 처한 셈이었다. 그는 시험을 잘 통과해냈고 굉장히 집중력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가 주전으로 2시즌째 뛰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이 어쩌고 하는 게 좀 언제까지 시험 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호평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니주라고 그럴까요? 깔려있는 전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호평이에요. 다음 슈포르트인데요. 슈포르트가 특히 높습니다. 김민재에게 1.5를 줬어요. 근데 이 슈포르트는 해리 케인조차도 2를 안 주고 1.5를 줬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케인이랑 공동 MVP인 셈입니다. 평점을 보면 그 정도로 높아요. 굉장히 호평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비 상황마다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잘 해냈다. 신중한 플레이의 결과 어떠한 위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페널티 지역에서 수비할 때 놀라울 정도로 강인했다. 무실점을 보증했다. 수비수한테 좋은 평가를 하려면 이제 좀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데 결코 어떠한 위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무실점을 보증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수비력을요. 참고로 이 매체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상대 공격수들의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슈퍼루트 기준으로 보면 상대 스트라이커 시크 5점 꽁꽁 묶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함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장신 공격수 보니페이스 4.5점 역시 꽁꽁 묶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묶인 상대 스트라이커들의 평점이 요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국 RAN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평점을 매기곤 하죠. RAN의 평점 보겠습니다. 김민재에게 2점을 줬는데요. 역시 좋은 평점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 여러 번 걷어내기를 해냈다. 전반 36분 공을 흘린 적은 있지만 위험을 초래하진 않았다. 지상 경합과 공중볼 경합 모두 여러 번 승리했다. 특히 후반전에 그랬다. 경기 막판에 상대가 막 밀어붙일수록 김민재가 펠트박스 안을 잘 지켰다는 얘기고요. 36분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가 이제 공중볼이 넘어온 거를 상대가 공을 투입한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못해 공이 한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거를 프림퐁이 주었거든요. 근데 프림퐁이 퍼스트 터치를 깔끔하게 못했을 때 김민재가 재빨리 어깨를 넣어서 공이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게 만들었죠. 그런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해리 케인은 이 매체에서 1점 받았는데 이 매체뿐 아니고 대부분 매체에서 당연히 최고 평점을 받았죠. 거의 1점입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선수 최초로 챔스 한 시즌 10골을 기록한 점, 어시스트도 잘 해낸 점 등을 들어서 해리 케인을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평균을 보면요. 케인이 3개 매체에서 1, 1개 매체 1.5를 받아서 1.125로 최고고요. 평균 1점대가 3명 있습니다. 케인, 그 다음에 키미히, 그 다음 김민재입니다. 평균 1점대의 평점을 받는 무실점 수비수 A 등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균 1점대? 이게 김민재다 이겁니다. 이렇게 챔스 중요한 고비 그리고 사실 독일 팀이라서 원정거리가 짧아서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레버쿠젠은 지난 2시즌 동안 바이에른 저승사자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버쿠젠을 넘어섰다는 거 여러모로 의미가 굉장히 큰 승부였고요. 인테르 밀란과의 8강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레버쿠젠과 레버쿠젠의 이 두 경기 사이에 보험전을 쉬었죠. 김민재를 엄청나게 막 몇 주씩 관리해줄 필요는 없어요. 단지
3, 4일 간격이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만 경기를 뛰게 해줘도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온다. 이 정도의 관리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이번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